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한승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렌즈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는 우리가 피사의 심도를 배울 때 어떤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가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 혹시 원근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원근감은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는 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피사체는 더 작게 보이는 이런 효과를 말하는데요. 이 원근감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로 기본적인 원근감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카메라로 이렇게 놓고 만약에 촬영을 한다면 이 가까이에 있는 이 식물의 경우 터치를 하고 촬영을 하다 보면 가까이에 있는 건 크게 보이고 저 멀리 뒤에 있는 화분들은 훨씬 더 작게 보이죠? 자.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나 사진을 찍고 좀 더 뒤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 두 가지 사진을 비교해 보면 멀리서 찍은 이 사진과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의 피사체의 크기가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까이에서 찍으면 피사체가 실제보다 더 크게 찍을 수도 있고요. 멀리서 촬영하게 되면 실제보다 크기가 더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근감을 이용하는데 렌즈를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건 바로 압축 효과 또는 과장 효과입니다. 자, 첫 번째 압축 효과는 멀리 있는 걸 크게 찍는 이 망원 렌즈를 쓸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압축 효과를 한번 카메라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거리가 지금은 충분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공간이 표현이 되죠. 근데 여기서 2배를 클릭하고 아까와 비슷하게 보이게 거리를 떨어져서 화면을 보면 훨씬 더 이 공간의 차이가 커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 사진과 이 사진.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망원 렌즈, 즉 2배만 사용을 한 건데요. 2배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피사체의 크기가 멀리서 찍은 사진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장 극명하게 비교를 하려면 삼각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이 앞에 보이는 피사체가 동일한 크기로 보이게끔 촬영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이 정도 거리에서 촬영을 했을 때 화분이 꽉 차고도 넘치죠. 자, 이렇게 하나 찍고 가까이 다가가서 똑같이 커 보이게 촬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진을 비교해 보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2배 망원으로 찍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그냥 일반적인 렌즈로 촬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2배 차이가 나면 앞의 크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뒤에 보이는 이 화분의 크기,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있는 이 크기와 이 사진에서 보고 있는 이 화면의 크기를 굳이 똑같은 사이즈로 비교를 해본다면 상대적으로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정물 사진에만 통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꽃을 찍거나 이런 정물을 찍어도 활용할 수 있지만 단체 사진이나 인물 사진을 찍거나 특히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풍경 사진을 찍을 때 더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저희가 앵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때 가로 앵글, 세로 앵글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배경에 어떤 피사체가 있느냐, 어떤 기념품이 있느냐 또는 어떤 기념할 만한 대상이 있느냐를 선택을 할 때 이 대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어떤 친구는 똑같이 파리의 에펠탑 앞에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에펠탑의 크기가 화면에 꽉 찰 정도로 크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에펠탑이 아주 작게 미니어처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의 촬영하는 위치는 다릅니다. 하지만 망원 렌즈를 사용해 주면 촬영하는 위치가 똑같다 할지라도 이 원근감의 표현이 달라져서 멀리 있던 배경, 즉 에펠탑도 실제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펠탑과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의 크기가 비슷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원 렌즈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경을, 멀리 있는 배경을 앞으로 압축을 시켜서 촬영해서 이 배경이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효과고요. 두 번째는 뒤에 있는 배경을 앞으로 당겼지만 심도를 얕게 해서, 앞서 배웠던 피사계 심도를 얕게 해서 배경은 살짝 흐리게 하는 대신에 배경으로 보이는 그 피사체는 이렇게 커지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광각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배경이 훨씬 더 멀리 있는 것처럼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갔을 때 관광객이 너무 많거나 내가 기념사진을 찍고 싶은데 내 뒤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럴 때는 광각 렌즈를 사용하면 나와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의 간격이 훨씬, 실물보다 훨씬 더 넓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앵글로 광각 렌즈로 찍었을 때와 망원 렌즈로 찍었을 때의 간격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다시 켜서 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과 우리가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뒤에 에펠탑은 없고 좀 아리따운 검정색의 삼각대가 에펠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사진에 보면 이 앞에 있는 화분과 뒤에 있는 화분 또는 뒤에 있는 삼각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에펠탑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보고 있는 뒤에 보이는 삼각대와 뒤에 있는 화분들은 훨씬 더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에 있는 걸 가까이 하고 싶을 때는 망원 렌즈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배경에 있는 걸 멀리 하고 싶을 때는 광각 렌즈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일예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여름 사진 또는 요즘처럼 꽃놀이 하기 좋은 계절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다 라는 사실을 신문이나 잡지에 싣고 싶을 때 또는 방송에, 동영상에 내보내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인 렌즈 선택에 따라서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발 디딜 틈이 없다 라는 방송을 내보내려고 준비를 다 하고 취재를 갔는데 또는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포기하고 돌아와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럴 땐 망원 렌즈를 사용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처럼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망원 렌즈를 사용하면 이 공간이 압축이 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없어지고 빈 땅이 표현이 안 됨으로써 훨씬 더 사람이 많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뭐 주말에 다 같이 시외로 모든 차들이 나가서 도심이 한산하다, 뭐 이런 것들을 뉴스 또는 사진이나 이런 매체로 내보내고 싶은데 그날따라 유독 차가 많거나 사람이 많다, 그 공원이나 그 도로에. 그럴 땐 광각 렌즈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차와 차의 간격 또는 사람과 사람과의 간격이 더 넓어져서, 즉 빈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간감이 과장돼서 훨씬 더 적은 사람과 또는 적은 차처럼 이렇게 사람의 인원수와 상관없이 렌즈만의 효과로도 압축과 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진을 찍을 때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렌즈 선택을 다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렌즈 효과 중에 두 번째는 심도입니다. 우리가 피사역의 심도에서 다시 한번 배웠지만 이 심도를 렌즈별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배경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쪽에서 촬영한다는 가정했을 때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이 식물을 촬영을 한다면 이 뒤에 있는 식물들은 다 흐리게 나옵니다. 광각 렌즈를 촬영하면 이 화분뿐만 아니라 이 식물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식물들까지도 다 선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편의상 카메라를 이렇게 잡고 찍는 거지, 실제로 찍을 때는 안정적으로 L 모양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 광각으로 먼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라리 멀리 더 뒤로 가서 망원 렌즈로 당겨서 비슷한 크기가 되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망원 렌즈로 촬영한 거고요. 이 사진은 일반적인 광각 렌즈로 촬영을 한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사진을 보면 앞에 사진, 망원 렌즈로 찍은 지금 이 사진은 뒤에 있는 빨간색 화분이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빨간 화분이 더 멀리 있죠. 이게 과연 심도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약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화분의 선명도를 보시면 됩니다. 이 화분은 좀 흐려 보이죠? 더 뒤에 있는 화분은 더 많이 흐려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은 어떨까요? 배경이 훨씬 더 선명하죠. 분명히 가까이서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경이 더 선명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렌즈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피사체의 위치에 따라서, 렌즈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간격이 달라지기도 하고 초점이 선명해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즈를 선택할 때 첫 번째, 압축 효과를 줄 것이냐, 두 번째, 과장을 할 것이냐, 세 번째, 피사계 심도를 얕게, 즉 초점이 조금만 맞게 아웃포커스로 할 것이냐, 전체가 다 선명해지는 펜포커스를 할 거냐에 따라서 광각 렌즈와 망원 렌즈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망원 렌즈와 광각 렌즈 말고 다른 렌즈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즈는 접사 렌즈 또는 마이크로 렌즈라고 하는 특수한 렌즈입니다. 과거의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액세서리로 따로 달아서 사용을 해야 됐지만,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이 접사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멀리서 촬영을 하시다가 가까이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 접사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상을 멀리서
가까이서 촬영을 해보면 멀리서 찍은 사진과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배경이 얼마나 선명하냐 또는 배경이 흐리냐. 멀리서 찍은 게 당연히 심도가 깊으니까 배경이 선명하게 나오고요. 가까이에서 찍다 보니까 당연히 심도가 얕아져서 배경은 흐리게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배경에 있는 피사체가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촬영을 할 경우에는 뒤에 붙어 있는 식물이나 다른 식물군들이 이렇게 넓게 멀리서 찍은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식물과 식물이 다 붙어 있지만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원근감과 또는 심도, 이걸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카메라의 렌즈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렌즈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망원 렌즈나 접사 렌즈처럼 이런 액세서리를 시중에서 판매하니까 여기에 옵션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렌즈의 효과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네, 이번에는 렌즈의 특성을 야외에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자, 카메라를 켜고, 자, 일반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광각 렌즈와 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확대해서 찍을 수 있는 이 망원 렌즈, 얘네들의 각각의 다른 점,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최신 스마트폰들은 지금 보이는 이 사진처럼 굉장히 넓은 영역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꽃을 찍어도 가까이에 있는 꽃을 찍어도 저 멀리 있는 배경까지 다 같이 보이는데요. 보통 이런 광각을 찍을 때 조금만 각도를 다르게 하면 훨씬 더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 사람의 눈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꽃이 카메라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꽃의 크기가 확대가 됩니다. 즉 과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꽃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배경은 자연스럽게 흐려지고요. 대신 뒤에 보이는 풍경들도 굉장히 아름답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서 각도만 조금씩 바꿔 볼게요. 자, 또는 가로 프레임으로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서 찍어도 멀리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보면 실제로 보이는 꽃들보다 앞에 있는 꽃, 이런 꽃이 뒤에 있는 꽃에 비해서 실제 차이보다는 몇 배로 더 크게끔 과장이 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광각 렌즈를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건, 인물 사진을 찍게 되면 인물과 가까운 부분, 즉 카메라 렌즈와 가까운 코나 이마나 다른 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광각 렌즈를 이용해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가급적이면 눈과 가까워지게 각도를 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셀카 렌즈나 이런
셀프 카메라를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를 세워서 찍는 게 아니라 각도를 이렇게 살짝 숙여주는 이유는 사람의 눈과 제일 가까이 위치하게 해서 그 눈이 강조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각렌즈의 특성인 원근감의 과장을 이용해서 피사체를 크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광각렌즈의 또 다른 특징인 심도가 깊게 표현되는, 즉 멀리 있는 대상까지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배경이 흐리게 나왔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를 찍어서예요. 자, 그러면 이 광각렌즈 고유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게끔 멀리 있는 풍경을 찍어 보겠습니다. 밝기 조절을 하고, 자, 촬영을 하면 망원 렌즈로 찍은 것과 차이가 확실하게 생깁니다. 자.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망원 렌즈로 찍다 보니까 뒤에 있는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깝게 찍힙니다. 근데 광각 렌즈를 사용한 이 사진을 보면 뒤에 있는 나무의 크기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대신 앞에 사진과는 다르게 앞에서부터 저 뒤에 보이는 나무들까지도 선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각 렌즈는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다리를 길게 찍고 싶은 인물 사진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부위를 강조하고 싶은, 예를 들면 셀카로 얼굴만 크게 찍는데 눈을 강조하고 싶은 이런 사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와 정반대의 효과가 있는 망원 렌즈는 주로 어떨 때 쓰느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때, 내지는 실제보다 더 원근감을 압축시키고 싶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3명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1명, 2명, 3명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실제 간격은 5m 이상이 떨어져 있지만 이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찍으면 거의 간격이 없는 것처럼도 찍을 수가 있고요. 이걸 가까이 찍는 정물로 이용해 본다면 이 뒤에 있는 꽃을 이용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같이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이 앞에 있는 꽃과 뒤에 있는 꽃의 크기 차이가 생깁니다. 왜? 이 앞에 있는 꽃이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망원 효과를 이용하면 이 망원 렌즈의 효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보면 앞에 있는 꽃이나 뒤에 있는 꽃이나 실제 크기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꽃이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원근감이 감소하고 공간감은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통 배경 사진을 굳이 필요하지 않을 때, 또는 인물만 강조하고 싶을 때, 또는 다른 피사체만 강조하고 싶을 때, 또는 광고 사진이나 제품 사진을 찍을 때 우리의 제품만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때 주로 이 망원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망원 렌즈를 사용하다 보면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가볍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렌즈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을 때와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줌을 해서 찍을 때 조금만 움직여도 화면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각 렌즈를 사용을 하면 웬만큼 움직여도 별로 움직이는 티가 안 나겠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부족한 빛이 약한 공간이나 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굳이 망원 렌즈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가능하면 삼각대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망원 렌즈는 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해주고 공간감을 압축해주기 때문에 특히 요즘처럼 꽃이 피어 있거나 이런 봄의 계절 또는 여름, 이런 가을, 배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광각 렌즈보단 망원 렌즈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망원 렌즈와 관광 렌즈는 배경을 흐릿하게 하고 배경을 선명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근감과 공간감을 과장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